인선 발표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인선 발표 난 인물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4선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이죠. 지금 어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 초면이네요. 아, 네. 네.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에는 비육사 출신인 황인권 전 육군 대장. 초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아 이분이 저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 팬이에요. 네. 제 팬이에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저희는 뭐 잘 모르니까 혹시 뭐 주목하는 인물이라든지 뭔가 좀 파격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네. 하이라이트죠. 아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닌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80년대 초반 학번에 대표적인 운동권 스타죠. 나중엔 거의 전설급이었지. 그러니까 그때 그 뭐 이정우, 백태웅, 김민석 이런 분들이 완전히 80년대 초반 학번에 전설이었거든요. 임종석 실장은 그 좀 한참 후고 한 세대가 좀 바뀐 세대고. 예. 거긴 참 학번은 같잖아요. 우리 임종석 실장하고는 학번은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김민석 뭐 다른 분들은 82학번의 운동권 스타였고 김민석 지명자는 워낙 일찍 발탁돼서 국회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으니까 30대. 1996년에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될 것도 아니야. 그렇죠. 훨씬 빠르죠. 그렇습니다. 예. YS 수준쯤 되겠군요. YS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만 20대 때 됐어요? YS는 26세 됐어요. 근데 32살에 배지를 달고 재선 의원 때 무려 서울시장에 도전하죠. 근데 그때 누구하고 붙었냐면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하고 붙어갖고 거기서 졌죠.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도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18년을 쉬다가 다시 국회로 복귀한 케이스예요. 최장 그 공백기를 가졌던. 뭐 피로 풀라고 공백기 가진 게 아니고 뭐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피로 풀라고 그랬던 건 아니고 18년 동안 낭인으로 떠돌다가 2020년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른바 신명계의 중심이 된 거죠.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자리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총리 지명을 받게 됐는데 글쎄 워낙 여러 경험치도 쌓였고 또 저는 김민석 지명자를 그전에는 잘 뵐 기회가 없었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 양반은 전설이었어. 뭐 백태웅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만날 일은 없었는데 그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은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더 뭐랄까 속이 찼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훨씬 그 전보다 겸손해지고 훨씬 사람이 알차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18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입성하고 나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논평 말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지명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주셔야지. 일단은 진작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짚어주셔야지. 아니 이번 인사를 보면 일단은 세대 교체의 의미가 커요. 왜냐면 직전 국무총리가 40년대생이었잖아요. 호남 사람. 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했던 분이 40년대생인데 어쨌든 60년대생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강훈식 의원이 73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젊은 멤버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완전히 정권 교체도 됐습니다만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김민석 지명자가 지금 출근길에 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뭐 제2의 IMF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이제 뭐 정상화도 되고 여기까지만 저 할게. 아마 최강욱 의원님이 더 날가라운 논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최강욱 의원님 네. 관심 있게 주목하는 인선. 아니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분들이었는데 우리 강유정 대변인이 네. 여기 이제 1차적으로 발표된 분들 중에서는 네. 좀 눈여겨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은 그 동안에 항상 언론 출신이 했다고요. 그죠? 맞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춘추관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주로 그 답변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 춘추관장 이런 분들의 역할인데 그게 기자들의 마인드를 알고 언론의 논조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네. 언론인 출신이 하는 게 낫다, 맞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박수현 대변인이라고 네. 지금 의원이 되셨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언론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했다.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 또 언론 출신으로 또 다시 바뀌어서 했었고 네. 강유정 대변인은 그간에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한 경력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 평론가가 네, 맞아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에게 아부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저는 드러낸 장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강유정 의원이 차분하게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설파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자들이 뭔가 좀 텃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뭐, 기강을 잡으려고 한 그러잖아요. 건지 모르겠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네. 완전 집단으로 일어나 가지고 기자들이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빨라 그래요? 예. 막 난리치더라고. 그렇죠. 예. 왜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그 간사단도 있고 하니까 손 들어서 대변인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 자료가 없으니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와 이러는 게 그 전에 보시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저기 하려고 그러면은 브리핑장에 안 간다고 지들끼리 나자빠지고 무슨 항의 성명 내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대변인이 언론과 어떻게 관계 설정하는지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김민석 총리님이야 뭐 요직을 맡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검토했던 총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총리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에게 그 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공직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합니다. 완강하게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 민주당 안에 이제 언론이 분류하는 최대 계파라고 하는 게 더미래라고 있지. 더미래 대표 역할을 했죠. 강훈식.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현재로서 뭐랄까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586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윗선배와 아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총리가 되고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원로가 된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니 인물도 잘생겼고 여러 가지로 강훈식 의원이 그 대인관계 원만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 생각은 총리는 김민석으로 상징되는 유능한 내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각 인사에도 이게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 보면은 정치적 위상이나 실제 파워를 따지면은 총리보다 뒤지지 않거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무형 비서실장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부처를 통할하면서 관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리고 안보실장이 유성락 의원이고 국정원장이 이종석 전 장관님인데 유성락 의원은 잘들 기억을 못하시지만 비례대표 2번인가로 갔었어요. 민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이분이 러시아 대사를 했었고 북미국장 출신이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게 이제 우리 4대강 외교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를 유성락 의원이 나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필요한 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종석 장관은 북한하고 중국 전문가예요. 통일 문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시키신 것 같고 네네. 경호처장이 황인권 예비역 대장인데 이분은 육사가 아니고 3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3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포스타가 된 그 사람인데 경호처장을 군인이 하면 이게 이제 되게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좀 상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군인 출신이 하거나 경찰 출신이 하거나 경호처 출신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제 군인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분을 잘 몰라서 네. 앞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문민국방장관을 지금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인사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그때 역대 경호실장을 군인이 맡게 되면 옛날에 이명박 때 김인종, 뭐 저 박근혜 때 박흥렬 뭐 이래가지고 포스타 출신들이 경호실장을 하면 군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줄 서야 된다 이런 게 생기거든. 네. 군 내부에. 그래서 그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사 출신이시니까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좀 제가 이 중에 한 번도 안 본 유일한 사람이 황인권 그래요. 경호처장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과 좀 대비해서 조금만 짧게 보강하면 네. 결국에는 이제 정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국회 존중의 의미가 전 담겼다고 보고 기존의 그 안보 라인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방 쪽이 모든 정권을 다 휘둘렀거든요. 뭐 김용현이라든지 신원식 다 군 출신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의원이랑 이종석 장관은 이제 통일 전문가니까 이제는 외교 통일 쪽으로 이 안보 라인이 좀 옮겨오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류 교체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사관 출신, 그러니까 네. 3사생도 대장 출신의 이제 황인권 처장을 임명하고 또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비언론인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이제 주류에 대한 교체 의미도 담겨 있다. 한 가지만 생각이 당부 듭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그 최욱 앵커가 얘기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막 네.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기자들이 막 그러는 거 그거는 통상적인 풍경은 아닙니다. 그래요? 기선제압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비언론인 출신인데다가 네. 또 안기령 부대변인이 임명이 됐거든요. 네. 역시 이제 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초반에 기선제압하려고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엄청나게 신경전 벌일 겁니다. 결코 밀리지 마시라. 밀려선 안 된다. 네. 그럼 휘둘린다. 그럼요. 네. 그러고 알겠습니다. 보니까 참 홍보 수석을 누가 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 부대변인이 다 비언론인 출신이 가니까 홍보수석 갑자기 왜 아니 왜 굳이 그 많은 자리에 아니 나는 언론인 출신이 아니잖아.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얼굴 많이 알려졌다 이거예요. 아니 그 자리만 본인을 홍보하고 있어. 아직 전화 안 왔습니다. 지금. 전화 계속 보고 계세요. 네. 다 그쪽으로 몰아가네. 자, 요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제발 완수해달라. 그렇죠. 이런 열망이 클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겁니다. 예. 그런 와중에 민정수석 내정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광수인가요? 뭐 맞습니다. 오광수라는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검사 특수통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지금 있겠네. 댓글도 예. 이거는 안 된다. 있겠네. 근데 내정설이야. 네. 뭐 공식화된 게 전혀 없긴 해요. 전문가 나와주세요. 사실 저는 어제 무슨 저 단독 형식 뭐 속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딱 올라왔길래 그냥 크게 웃었어요. 왜요? 야, 이 정보가 없으니까 별 소설을 다 쓰는구나 생각했거든. 이분 검찰 그만두신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사적으로는 이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서 네. 저희 고향 선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저 친하지는 않은데 알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번 정부에 가서 민정수석 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나왔길래 이건 뜬금포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김민석 이런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자리를 뜬금없이 무슨 캠프에서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다면 연수원 동기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법연수원 동기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할 적에 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에 와 있는 정성우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네.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네. 정말 부랴부랴 어제 막 온 데다 물어봤어요. 아,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누가 추천한 거냐?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반대했대. 아 그래요?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오가는 걸로 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 아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네, 특수부 검사가 망쳐놓은 나라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윤석열류하고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이분이 네. 특수부 검사가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그 사람 출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나니까 검찰에 사표 내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꼭지가 돌아서 절대 안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면. 아니 내가 심지어 어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이게 좀 심각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캠프 안에서 쭉 저기를 했던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래형 정청래 전혀 몰랐대 자기도. 박찬대 전혀 몰랐대. 정성호 전혀 몰랐대.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알고 그러면 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언제야 내가 오광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점들이 뭔가 안에서 조금 인사와 관련해서 꼬인 게 있긴 한데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설입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단 하나도 없는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헌법재판관 이제 2명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이완규 함상훈 이제 철회했지만 지명하는 후 인선을 가지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나왔어요. 이름이. 네, 이름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윤대진이 와이프야. 네? 진짜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지. 아 뭐야? 이거 설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설이라고 믿고 싶은데 이름이 거론이 됐고 실제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윤대진이라고 하면은 윤석열이랑 최측근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측근들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 검증도 하고요, 뭐 공직기관 업무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지금 시대의 화두까지 지금 쥐고 가야 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저는 오광수 이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분의 특징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고 그리고 이분이 또 성균관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좀 특이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만약에 가서 인사검증을 할 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허태열부터 해가지고 황교안 또 성대 인맥들끼리 뭐 했다 이런 얘기 과거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호원도 그랬고 당시에.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또 하고 계시고 해서 전 이게 그냥 썰로 그쳐야지 이게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김주현이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설로 그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로 그쳐야 돼. 설로 그칩니다. 네, 이거 설로 그치고 이 이슈를 좀 길게 다뤄달라고 김용남 의원이 저희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이걸 또 노리시는지. 오광수는 안 된다고 뭐 난리를 치더라고. 아니 좀 전에 홍보라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는 분도 지금 검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거론. 네, 거론되는 후보자가. 근데 민정수석도 검사, 민정비서관도 검사 이러면 내가 검사라도 사표 안 써도 되겠네. 똑같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그럼요. 특수부잖아요. 특수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첫 번째 민정수석인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비교를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세워놓고 첫 인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청와대 기자단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그죠? 그러면서 딱 국민들한테 뭔가 확실한 검찰개혁의 이미지를 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희망이 부풀었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되는 인사가 있어야 될 걸 기대했는데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이거를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텐데 네. 이제 그 누가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저 자리 노리고 지금 저 사람 반대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맞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처럼 어차피 자격이 없는 백수가 얘기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내가 힘껏 떠들겠다 그러면 네, 맞아. 아니 뭐 대통령을 내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거를 다 알고 할 수는 없지 없어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보고가 들어오는 거 안에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오염된 보고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곤란해진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한 명이. 네. 아니 내 자리를 좀 정해줘요. 뭐 요 홍보에다가 뭐 했다가 민정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하나로 정해줘. 내가 보기에 김영남 가장 그 딱 맞는 자리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아 특검. 김건희 특검. 근데 특검은 당적 가졌던 사람은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적을 빨리 버리라고. 아니 나 이걸 또 정리하라고. 이걸 어떻게 버려? 사실은 너무 아니 그 캠프에서부터 손가락도 전문가고 다 알잖아. 네. 이거 진짜 적임자 너무 아깝더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당적을 보유한 게. 아니 입당원서에 잉크도 안 발랐어 아직.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특검 얘기 앞서서 요거부터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예. 도 오늘 통과가 됐잖아. 자,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됐는데 예, 예. 그거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우리가 한동안 얼마나 괴롭고 진짜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난리였죠. 윤석열이 경로하고 예. 그 경로한 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02800에 7070으로부터 온 전화 한 통을 받고 모든 게 다 틀어졌다. 예. 그래서 이 02800 7070으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요게 이제 우리가 아주 궁금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요게 공수처에서 밝혀냈습니다.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석열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전화를 건 시각 오전 11시 54분이었거든요. 오전 11시 54분이면 근무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윤석열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공수처의 판단이고요. 윤석열이었어. 그렇습니다. 168초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내란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사령관들한테 짧게 통화하지 짧게 않습니까? 네, 네. 168초는 엄청나게 길게 통화를 했다는 거죠. 예, 욕을 아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욕을. 왜냐면 경로한 날이야. 예. 그러니까 진짜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을 전부가 거란 말이야. 욕일 거야. 예. 통화의 열린 전부가. 상태에서. 예. 열고 한 거. 168초 중에 160초는 욕하는 데 썼고 8초는 야 어떻게 해봐 좀 이런 거 했겠지. 그렇습니다. 아. 야, 이거 뭐 이제 뭐 하나씩 또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해. 예. 아, 이거는 안 돼 이걸로. 이거 밝혀갖고 될 일이 아니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발빠르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보도만 보고 저는 이제 매부쇼 생방에 들어왔는데 네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막 찾아보시더만. 다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예. 깔끔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해야죠. 아니 근데 이게 참 진짜 오히려 더 잘 됐어. 그전 특검보다 맞아요. 더 규모나 강화했어. 내용 면에서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네. 특히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60명이래. 60명. 예. 그 전에가 40명짜리였거든요. 다 증언했구나. 네, 이번에 60명짜리로 갑니다. 이거는 하나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60명. 여기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가고 검찰 수사관도 파견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 안에 간첩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들이거든요. 저것들이. 특검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특검 지금 또 너무 오늘 3개 많으니까. 통과했고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이건 지금 이번에 빠져 있어요. 또 해야 될 게 있고 이태원 특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검찰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지휘 체계를 잘 만들고 물론 이제 특별 검사를 맡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예. 그래서 큰일이네. 진즉부터 지금 전체 검사들의 명단을 놓고 네. 전체 검사들의 명단을 놓고 스크린하는 거는 진작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었고요. 네. 그걸 대통령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간첩질하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놓고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안심하시라고 드릴게요. 근데 그 뭐 거기 안에 밀정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뭐 민주당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럼요. 예. 알고 있는데 이제 면면들을 잘 모르니까. 면면들을 검사가 모르니까. 2,000명이 넘는데 그 아롱이 다롱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쉽지 않구나. 대부분은 뭐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믿을 수 예. 없는 존재들인데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보면은 눈치 봐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 써야 될 거 아니야. 뒷구멍으로 장난 안 치고. 근데 그 파견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검찰에서. 법에 이제 정해진 수사기관별로 아.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가가지고 특검을 구성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아 그게 좀 찝찝하네. 그러니까 찜찜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책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건 근데 아니죠. 이제 그래도 위에 특검이나 뭐 특검 보들은 이제 외부에서 오니까 네. 의사 결정권, 그러니까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건 이제 외부에서 하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불안해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신 변호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장인 진영구 조폐공사 특검을 할 때 네. 그때 김영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특검 보러 가서 계셨어.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어. 검찰 내부자한테 진영구 사건, 진영구가 조폐공사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말아먹으려고 했고 왜 그렇게 지가 파업을 유도했다고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 나온 파견 검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특검보를 협박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갔어. 결국 그때 그 특검보를 협박하던 검사들 저거의 대장이 황교안이야. 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센 거네요. 그렇지. 황교안이가 부장검사였고 예.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영태 특검보가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저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수사 지시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놈들이 눈치를 챈 거야. 때로 몰려와가지고 특검보를 협박해가지고 그걸 뺏어가가지고 특검보가 그만뒀다니까. 와. 이거 근데 이번에 이 특검이 워낙 많으니까 이 관리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그거 같아. 장난 아니에요. 그렇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농담을 한 게 아니라 김용남 특별검사가 진짜 할 수 있으면 잘할 거라니까. 그게 또 안타깝게도. 저분 또 흔들릴 것 같아. 나 좀 가만히 놔둬. 자꾸 여기 박았다 저기 박았다 이제는 또 흔들어. 아니 만약에 그 심우정이가 연락해갖고 아유 저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 뭐 재밌게 살자. 우리 행복한 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심우정하고 뭐 행복하게 지낼 일이 뭐가 있어. 그래요. 아니 너무 착하셔가지고 이게 좀 흔들리지 않을까? 아 그렇게 또 착하지는 않아요. 바로 잡아주시네. 거의 깡다고 있어. 이번 특검이 정말 기다려왔던 특검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진짜. 잘 돼야 되고 예. 정말 이번에 밝힐 거 다 밝혀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특검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특검 반대하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그럼 수사하면 또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다라고 제가 아유, 윤석열 정부가 아직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비상겸하기 전에 작년 가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하는 게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거다. 자기한테는 그 다음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시행되는 특검의 조사를 받는 거고 맞아. 그 다음 센 게 정부 바뀐 다음에 검찰 조사 제일 센 거는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특검 조사 받으면 죽는다 이거. 맞아. 그 머리를 거꾸로 쓴다 지금. 맞아요. 지금 제일 센 게 그 들어온 얘기를 거예요. 했는데 예. 제일 세게 이제 제일 세게 받게 들어온 됐어요. 거야. 근데 이제 최강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 파견받는 검사들도 최대한 그렇습니다. 또 언론에서 감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희대의 조희대가 절차를 이제 다 어겨가면서 무지하게 빠르게 판결을 내리면서 대선에 개입했잖아. 그렇죠. 이 희대의 사건. 근데 꼭 뭐 이 사건 때문에 대법관들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네. 원래 있었던 현안이에요.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원래부터 논의가 많이 됐던 현안인데 네.
그게 현실이 어려웠던 거야. 근데 이번에 이걸로 이제 그 촉발이 된 거지. 네네. 네, 그래서 대법관 현재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것과 관련해서 조이대가 오늘 또 입장을 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출근길에서 기자가 물어봤어. 그래서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약간 쫄던데. 악수할 때. 봤잖아 내가. 예. 오늘은 어떤 입장을 냈는지 희대 조이대 보고 올까요? 대법관 증언법 관련해 의견서 내실 생각이신가요? 예,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법관 증언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야, 많이 부드러워지고 왜 약간 순해졌어? 아니 근데 일단 약간 약속대련의 느낌이 나는데 누구와 그렇지. 누구? 질문 기자와 대법원장. 맞아, 그리고 제가. 아니 왜냐면 질문의 취지가 보세요. 대법관 증언만으로 뭐 해결될 수 있느냐. 재판 지연 근데 문제가 보통 기자들이 질문하면 저렇게 질문 안 할 것 그렇지. 같고요. 통상의 기자라면 조금 약간 똑같은 걸 싸한데 느꼈고. 기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저희가 다 담은 게 아니고 일부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기분 나쁜 걸 또 잘랐거든 내가. 그러니까 뭐 누가 기분 나쁜 거? 우리한테 내가 기분 나쁜 거. 여러분이 기분 나쁜 거 모르죠. 내가 기분 나쁜 거 잘라.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돼 하는 건 잘랐어 내가. 예. 그 질문 그렇게 보니까 그 질문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편파적인 자르고 질문이야. 남은 게 저 정도면 저거는 그렇지. 약속대련의 느낌이. 저거 말고는 더 강한데요? 길게 했군요. 야, 요거다 조금 더 긴 건데 자른 게 아니 있어요. 그렇게 입장 없이 아무 상황에도 말 안 하던 사람이 내란 상황에 대법원장 입장 있었어요? 말 안 했죠. 서부지방법원 때려부셨을 때 대법원장 입장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어. 저게 이 상황에서 지금 저기서 입장을 물어보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사법부의 위상과 이 역할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기자들인데도 몸 돌려서 가는 거 봐봐. 저게 몸이 달아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것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에만 이렇게 민감한 건지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 저 약속대로인 것도 분명하고 저도 아까 저 질문만 딱 듣고도 이거는 짜고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야, 그래. 언제 대법원장이 저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짜는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대답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원래 기자들이 다가가고 그쪽으로 가는 연습을 덜 하고 연습을 좀 덜 했어.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아니 지금 댓글에 우리 김용남 의원이 너무 예리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유튜버로 남아달래요. 너무 예리했다고. 여기 박았다 저기 박았다 그러는데 결론은 그냥 유튜버네. 아니 너무 예리했잖아. 이런 거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리했어. 이런 거 알리지 마. 예리했어 진짜. 아니 근데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대법관 늘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대법관 늘리면 그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뭐 사법부 장악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러면 지금 대법관 14명 중에서도 10명을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그럼 10명이 다 윤석열 하수인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수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우리가 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도 또 헌재에서는 또 파면 결정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수인들은 아니다. 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대법원은요. 대법관 임명할 때 비서울대 몫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도 아니에요. 다 그냥 서울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비서울대 몫이라는 거 한두 자리 두잖아요. 한 자리 정도. 여성목. 그럼 저는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한양대에서는요. 저희 출신 학교에서 대법관 배출하면요. 한양대 여기서부터 플랜카드를 다 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대 독식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대법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법관 늘리는 거랑 구성의 다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1년에 그 상고심으로 올라오는 게 4만 건이래. 4만 건. 그래 한 명당 3천 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많네.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
경무에 시달리시니까 그렇지.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 법안이. 왜 저렇게까지 싫어해? 희한들 하시네.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죠.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니 뭐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독식하고 있으니까 한 학교 출신들이 네. 자기 같은 순혈들끼리 독식하고 있으니까 늘리는 것도 싫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이 무너지는 게 싫은 그렇죠.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런 거예요. 딱 저항하는 그런 건데. 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는 대법관이 지금 14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이렇게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대법관까지 다 해서 14명인데 이걸 30명으로 늘리잖아요. 네. 일단 방이 크기가 반토막 나야 돼요. 아, 건물은 제한돼. 방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한 방에 2명씩 방 빼야 쓰든지 돼. 아니면 방의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돼요. 아 예리하신데요. 오늘은 그 얘기하면 안 돼. 싫어하죠. 아 예리해. 나 그럼 그냥 계속 남는 거야. 네, 유튜브로 남아주세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한 300명 해가지고 고시원방으로 하나씩 주면 자기들한테 익숙한 환경이거든 그거. 네. 근데 한 번에 16명을 다 늘리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럼 1년에 쪼개서. 4명. 순차 증원. 1년에 4명씩 증원하는 거야. 1년에 예, 4명. 예. 그리고 법 통과돼 또 1년 동안 또 안 늘려 유예해. 뭐 이 정도면 왜 싫어해? 뭐가 얼굴이 왜 창백한데?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네. 있다는 점, 오늘 특검이 3개가 통과됐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아, 우리가 진짜 얼마나 이 특검 때문에 애를 썩었냐 힘들었어, 진짜. 솔직히. 와. 네. 결국은 통과되네. 결국은.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해진 특검. 이게 이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이죠. 그렇죠. 바로 진짜. 효능감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아, 아니 바뀌자마자 7070은 윤석열 번호라고 바로 나오는 거 봐봐요. 바뀌자마자 이게 세상이야. 아, 진짜. 정상화되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비정상화되고 있고요. 아주 엉망이고요. 서로 남 탓하기 바쁩니다. 먼저 이제 김문수는 자신을 후보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권성동 앞에서 또 비난을 합니다. 서로 탓해 지금 난리야. 한번 보고 올까요?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또는 당 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냐,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권성동이 앉아 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다. 네. 근데 권성동이는 여기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지 마라. 통합하자, 통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이 한번 볼까요?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근데 이제 본인이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에 많은 공격이 들어왔어요. 예, 맞아요. 권성동이 넌 빨리 나가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의원총회 들어가는 와중에 하늘에는 신이 있나 봐요. 응징당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아니 왜? 권성동이가 얼마 전에 뉴스타파 기자 손 낚아채가지고 맞아.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예. 하늘에 신이 있는지 카메라 기자한테 응징당한 거예요. 근데 카메라 기자 본인이 뜻으로 응징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하늘이 한 아니고? 거예요. 하늘이. 한 거라.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하늘이 한 겁니다. 응징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예. 신이 있긴 있나? 카메라 기자가 한 게 아니야. 이 신이 한 겁니다. 신이. 정확하게. 아니 생각보다 세게 맞았어. 진짜 아파 보이네. 어제 취임선서장에서 그 김혜경 여사가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그거 맞아요. 보여줘야 돼. 그래서 맞아. 이 응징 갖고는 안 된다. 예. 권성동의 천박함을 본인이 여실히 또 보여줍니다. 그거 있구나. 어제 아니 대통령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취임 선서를 하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야당 정치인으로 비판할 수 있죠. 잘못할 시간도 없었어. 그런데 진짜 천박함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을 무시합니다. 예. 나는 이거 그냥 불복이라고 봅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만 안 일어나. 저 뭐 하는 짓입니까? 저거 진짜 저기 또 했구나. 뭐 저렇게 해서 지가 김문수처럼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와, 저 뒷짐지고 합니다. 지금도 뒷짐지고. 그리고 또 바로 뒷짐져. 그리고 와 이거는 사람 아니죠. 요건 사람 아니죠. 요거는 사람 아니죠. 요거는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이랑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근데 영부인이 너무 허리를 또 과하게 굽혔어. 그래서 난 더 화가 나. 사악한 게요. 예. 제가 보니까 권성동은 저 장면 찍힐 거 알고 있고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 지금 보라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가 안 일어난 장면과 지금 똑같은 걸 재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지. 정말 참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으로서 개인이 아니고요.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자거든요. 저렇게 대통령을 무시하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만 들어가도요. 법정 경위가 재판장이 들어오면 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거 왜 이렇게 세웁니까? 우리가 상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저렇게 원내대표식이나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빨리 좀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워낙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도 자리에서 안 일어났어요. 김용태도 진짜? 김용태도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쟤들끼리 짜고 왔구만. 아니 김용태 걔는 비빔밥도 먹었잖아. 밥 먹을 때도 혼자 완전히 얼굴 그 똥 씹은 표정하고 앉아가지고. 왜 그러는 천하람 의원이랑 둘이 듀엣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야? 아니요 천하람은 웃던데. 아니 웃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천하람은 똑같아요. 워낙 비빔밥이 맛있었대요. 워낙 먹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생각을 했던 거겠지는 워낙 모르는데. 맛있었는데. 천하람 의원은 뭐 하여튼 다른 의도가 좀 있어요. 아 뭐가 있어 또? 네? 천하람이요? 소문이 그래요. 뭐 입각이에요? 입각 아니 뭐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뭐 천하람도 우리 의원님 따라서 또 탈당하고 입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긴 비례대표라 탈당하면 배지를 바로 떼야 돼. 왜 허은하 대표도 그렇게 했는데? 설레가 두 사람 다르잖아 좀. 허은하고 천하람 의원은 뭔데요? 좀 다르잖아요. 천하람 의원 아니 구체적인 거는 저도 뭐 약간 이렇게 스치듯이 들어갔고 뭐 이러고서 얘기할 문방불패 가서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끼워놓으셨다. 나 완전 유튜버로 자리 잡는 거지. 참 잘하시네 유튜브. 호기심 많이 끌어올리시네. 궁금한데. 이준석이 이번에 참패하는 거 보고 이준석하고 거리를 두나? 천하람이. 다음 총선이 이제 좀 많이 남긴 많이 했죠. 남았죠. 2028년 총선인데 글쎄 다음 총선까지 두 사람이 같이 갈까요? 저는 의문이에요, 그거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천하람 의원은 이제 정치할 자격을 전 잃었다고 보는 게 좋은데. 지금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에서 이제 10만 명 돌파할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기사가 좀 났어요. 네. 국민들이 계속 동의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한 라디오 프로에 천하람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발언 있잖아요. 정말 저는 바바리맨 발언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발언이 뭐 실수 차라리 이러면 제가 그래 뭐 개인의 일탈이고 실수니까 이해를 하는데 거의 당을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천하람 의원이 보니까 뭐 미리 논의된 거고 뭐 순화를 좀 잘못했는데 뭐 일부 잘못은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잘했다는 식으로 들릴 정도로 악플이 엄청 달리죠. 그러니까 아직도 좀 그 당 자체가 전반적으로 집단 사고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좀 아니 그것 좀 물어봐 들더라고요. 걔네들한테. 그러면은 원 발언이 뭐였는데 순화를 했는지 좀 물어봐. 제발. 본인들도 말을 못 답 좀 해달라 그래 가서. 그것 좀 물어봐. 순화라는 것은 원 발언이 있는 거 바꾸는 게 순화야.
그게 뭔지 좀 물어보라고. 아니 그리고 문제 제기 자체도 이준석이라는 대선 주자가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면서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데 사과를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잘했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그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성과 성찰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잘했다밖에 없기 때문에 좀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보는 저는 건데. 근데 그 제명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 키워주는 수 입장에서는 있어. 원하는 거예요. 맞아, 좋아해 이준석이. 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윤리특위가 아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나 더군다나 제명은 안 되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 이준석은 알고 있어. 네. 이준석 본인은 잘 알아. 알고 있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준석 의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윤석열하고 공통점이 많은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똑같아요. 이게 둘 다 반사체야. 자체 발광체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혼자 놔두면 제 발에 자기 다리에 자기 발이 걸려서 넘어져. 그렇죠. 윤석열이 자기가 내란 예. 일으켜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체 발광은 못 하는데 네. 둘 다 반사체인 건 맞아요. 때리면 빛이 나. 그래서 그 때리면 그걸 계기로 일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래서 극대화시켜요. 저는요 못 일어날 정도로 때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적당히 때렸으니까 또 일어나고 어제도 무슨 또 토론 방송 보니까 이준석 키즈 같은 평론가가 나와가지고 또 뭐 8%는요 뭐 나름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딴 소리 하니까 또 키워주는 거예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저는 패야 된다는 맞는 얘기인데. 폭격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용광불패. 아니 근데 용광불패라다. 그 관종에게 그 최고의 응징은 무관심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맞죠. 예예예. 근데 천하람이나 저 이준석이나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때 나한테? 네. 둘이 네, 성격이나 정치하는 행태가 그건 따로 얘기하자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폭격기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예. 저희는 그